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이 좀 진정이 됐죠. 전혀 영향력이 없을 것 같은 곳에서 퍼드 뉴스에 가깝죠. 퍼드 뉴스를 뿌렸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시장의 분위기를 그지같이 만들었고, 또 선물 6억 달러 이상을 청산시켰기 때문에 누군가는 꽤 높은 수익을 또 가져갔겠죠. 자본주의가 참 무섭죠. 어떤 놈들은 그냥 살짝 뿌리기만 했는데 시장은 요동을 치고, 한 번 더 개미들의 돈을 삥 뜯어서 그들은, 그 누군가는 돈을 벌었겠죠. 뭐 그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어쨌든 차트는 무너지지 않았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43,800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4년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갈 거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예측하기 싫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부를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한 번 더 악몽으로 몰고 갈까요? 블랙록의 현물 ETF를 바라보면서 하나의 산을 넘은 걸로 보였는데 또다시 산이 보여요. 이 산이 보인다는 거는 저에게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가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말 있죠.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 다다라 보니까 새로운 시작이었더라.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이제 좀 잔소리 좀 안 듣겠다 생각했는데 중학교 올라가서는 더 많은 잔소리를 듣더라. 어쨌든 블랙록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어떻게 흔들 건지, 중국의 비트코인, 그리고 우지한,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 그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여러분들이 미국 입장이라고 하면 이 시장이 참 평화로운 시장입니까? 안정적으로 상승을 시켜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중국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능멸하고 있죠. 채굴자들 다 기어나가라, 암호화폐 거래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 분명히 그들만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너무나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만 갖고 있지 말자, 우리는 충분히 갖고 있다, 접점에 아주 그냥 집중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저점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저점이겠죠. 2010년 비트코인 가격이 70원 정도 했으니까 그들이 만약에 그 라인에서, 그 연도에서 들고 있다면 지금 좀 던지고 싶지 않을까요? 그들은 블랙록이 건강하게 아주 튼튼하게 상승을 시키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들이 막대한 수익률을 가지고 시장에 비트코인을 던져버렸을 때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이런 상황들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죠. 어쨌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중재자를 거치지 않고도,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나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그 장점들을 또 다 버려버리고 전통 금융기관의 최대 악마인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거머쥐었다. 또 다른 중재자가 생성이 돼버렸다. 과연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는 사실들을 블랙록이 모를까요? 미국이 모를까요? 이런 생각들은 저만 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 라센, 브래드 갈량 하우스도 충분히 꽤 오랫동안 걱정을 했었죠.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꽤 오래전에 여러분들께 노출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중국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 위험한 상상, 그지 같은 판이 될 수 있다. 이꼴 저꼴 보기 싫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블랙록을 대동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가져와 버렸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는 전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의 코인을 키울 수도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의 대악마. 비트코인은 우리가 저점에 줍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XRP가 있다.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기술력이 그지 같은 암호화폐 비트코인보다 우리는 멀티플레이어, 유틸리티 토큰, 언제 어디다 사용을 해도 잘 쓸 수 있는 XRP를 갖고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XRP를 깨끗하게 만들려는 그들의 노력들이 아주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정상적으로 잘 이끌기란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제가 비트코인과 XRP에 대한 비교를 굉장히 여러 번 했죠. 과연 어떤 놈이 왕좌에 오를 것인가? 결국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인가? 아니면 그 핍박과 번민과 고뇌 속에 홀드하고 있었던 XRP 홀더들인가? 그건 뭐 시간이 해결을 해주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의 뇌피셜은 그렇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왜 블랙록이 거머쥐었을까? 분명 그 내막에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음모론이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미국이라면 달러를 던져버리고 비트코인이 쓰이는 걸 좋아할까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XRP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CBDC죠. CBDC. 미국의 디지털 통화는 결국 XRP가 될 것이다. 자, 이 명제를 가지고 방금 제가 했던 말을 진실일까 진실이 아닐까를 접어두고 그냥 맹목적으로 XRP를 미국의 디지털 달러로 대체하겠다는 그런 추측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봐보세요. 과연 미국이란 국가에서 비트코인이 사용되는 걸 좋아할까요? 전 세계 모든 데이터들이 그런 얘기 하죠. 달러를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블랙록은 분명 미 정부와 엄청난 유대 관계를 갖고 있죠. 그리고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드디어 손에 쥐었습니다. 어쨌든 그 후의 상상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 좋겠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치는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정의죠. 명제죠. 하지만 그 후의 일들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스멀스멀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을 까는,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프로토콜이 그지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실용성은 없어요. 뭐 항상 농담 삼아 이야기 드렸지만 마트에 가서 새우깡 하나를 사고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1시간 반 동안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원하세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죠. 자, 어쨌든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면 하루라도 빨리 암호화폐의 대장주 비트코인에게서 벗어나야 되겠죠. 이제 아버지를 버려야 되겠죠. 독립해야 되겠죠. 이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완벽하게 독립을 해야 되겠죠. 그 독립이 가능한 코인이 유일하게 하나 있죠. XRP. 그리고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건 결국 미국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암호화폐 SEC와의 소송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빨리 탈비트코인화가 되어야 되겠죠. 자, 어쨌든 2024년에는 어떻게든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는 상용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서 XRP가 갖고 있는 가치는 굉장히 크죠. 전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로 인정하는 코인, 전 세계 최초 암호화폐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되는 코인. 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셔서 잔소리는 그만하고 요 기사를 살짝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가가 IPO 소문 속에서 리플이 시장 리더로 부상할 것이다. 유명한 자산 멘토이자 리플 투자자인 이 양반은 XRP를 만든 리플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이야기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게 미래의 시장 리더를 식별할 줄 알아야 된다. 과연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어떤 놈이 살아남을 것인가? 어떤 놈이 왕관을 쓰게 될 것인가? 그거를 잘 판단해야 된다. 지금의 가격은 그닥 중요하지 않다. 암호화폐 시장,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해하다 보면 결국 어떤 놈이 이 시장에서 1위를 할 건지를 잘 선별해야 된다. 주식 투자를 볼 때 누가 이 분야에서 1위 또는 2위를 할 건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알고 싶어한다. 그리고 암호화폐 회사 리플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투자 기회이며 최대 투자 기회이다. 리플이 국경 간 지불에 중점을 두고 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잠재적인 시장 리더십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이다.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죠. 이분 또한 암호화폐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사용이 될까? 결국 암호화폐는 CBDC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놈이 과연 어떤 놈일까? 그것만 맞히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암호화폐는 단순히 암호화폐가 아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 리플의 강력한 관리팀의 중추적인 중요성을 더욱 강조를 했고, 그녀는 크리스 라센,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리고 데이비 슐츠를 올스타 팀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올스타 팀,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가 아니라 메이저리그, 순수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표현을 하네요. 암호화폐 미래, 블록체인의 미래를 봤을 때는 이 세 명이 매우 또라이다. 이들을 이길 수 없다. 제가 암호화폐가 생성돼서 거래소에 상장되는 과정을 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죠. 100에서 150만원 정도 주고 백서를 만든다. 그리고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려서 100억 개, 50억 개, 200억 개 코인을 찍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래소 담당자를 만난다. 술을 먹는다. 딜을 한다. 그리고 거래소에 상장을 시킨다. 이런 코인들이 지금 98%, 99% 되겠죠. 이런 형태로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면 사람들은 돈에 눈이 멀어서, 탐욕에 눈이 멀어서 실질적인 데이터는 보지 않고 그 코인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보지는 않고 상장된다니까 그냥 모든 돈을 꼬라박는다. 요게 지금까지 암호화폐 상장 스토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전세계 금융기관과 파트너십 관계를 갖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까? 사용이 되는 코인이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의 데이터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힌트를 줘요. 어떤 놈의 미래인가를 정확히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대중들은 숫자가 중요하죠. 탐욕에 눈이 멀고 돈에 눈이 멀어서 그거를 간과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죠. 돈에 눈이 멀면 뭐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닌 전세계 금융회사들은 XRP를 인정하고 XRP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거를 잘 봐야 되겠죠. 리플이라는 회사가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누가 그렇게 XRP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미국이 XRP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건 저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저의 이런 생각들, 저의 이런 인사이트를 신뢰할 건지 신뢰하지 않을 건지는 듣는 이의 몫이죠. 스피커가 중요할까요? 리스너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겠지만 결국 리스너가 중요하죠. 저는 한 명이고 여러분들은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조합은 없다. 올스타 팀이다. 자, 그리고 XRP 레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XRP 레저는 기업의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유용성을 높여준다. 리플이 가져오는 고급 기술과 혁신을 언급을 했고, 이것이 전통적인 은행 및 금융 서비스의 파괴적인 역할을 제공한다. 자꾸 저는 CBDC가 떠오릅니다. 결국 암호화폐는 요놈 하르고 나온 것 같아요. 거버넌스. 이제 전 세계에서 뿌려지는 모든 의사결정은 중앙정부 혼자 해결하기 힘들다. 민간기업, 그리고 정부, 그리고 비정부 기관, 요 세 팀이 쎄쎄쎄를 해서 하나의 해결책을 제공한다. 정부는 소비자들, 국민들의,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잘 보호해주고, 그리고 비정부 기관, 금융기관들은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한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프로토콜, 시스템은 민간 기업에서 제공을 한다. 이렇게 해야만 찰떡궁합이겠죠. CBDC를 놓고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2023년 12월 30일 XRP 원장은 사상 최고치 680만 건의 일일 거래를 기록을 했다.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참 재밌는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도 여러 번 했던 이야기죠. 인터넷 혁명, 그리고 두 번째 인터넷 혁명. 우리는 90년대 통신의 디지털화에서 상업과 통화의 디지털화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인터넷의 영향력을 능가하는 부를 창출을 했었다.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부를 창출을 했습니까? 사용만 하고 있죠. 그 누군가는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창출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아이고 좋다, 게임하고 카톡하고 유튜브 보고 그냥 사용만 했죠. 그리고 그 수많은 기회를 놓쳤죠. 우리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 그놈이 XRP이다. 상거래의 디지털화. 모든 것이 디지털로 들어왔지만 가장 예민하고 무섭고 날카로운 돈이 이제 디지털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상거래의 디지털화는 통신의 디지털화보다 훨씬 더 큰 기회이다. 화폐의 전환의 시대에서 수많은 말도 안 되는 부자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돈이 바뀌고 있어요. 그 안에 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아메리카를 들고 토요일이니까 동네 벤치에 앉아서 담배는 피지 마시고 하늘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얼마, 내일 얼마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분 또한 XRP를 엄청난 기회로 보고 있다는 거죠. 상거래의 디지털화는 통신의 디지털화보다 그 안에 훨씬 더 큰 기회가 있다. 여러분들은 인터넷 혁명을 통해서 그 어떤 부도 창출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올랐다고 그 모든 기회를 던져버리고 시장에 XRP를 던지는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트TV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XRP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